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에서 학생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확진자도 4명 추가됐는데요. 학교와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연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14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산구의 성덕고. 임시 폐쇄 조치에 이어서 학교 내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5일 가족으로부터 한 학생이 감염된 이후 실시된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13명이 확진된 데 따른 겁니다. 확진자도 7개 학급으로 넓게 분포됐고 정확한 감염 경로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CCTV 등을 확보하고 또 확진자들에 대한 GPS 조사 등 심층 역학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광주 일선학교에서 10명 이상의 학생이 집단으로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337명에 대해서 자가 격리하는 한편 CCTV를 확보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성덕고를 포함해 인근 89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서 오는 11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추가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중간고사가 끝난 학생들이 학원은 물론 인근 PC방과 노래방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서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왜요? PC방에도 많이 다니고 노래방에도 많이 다니니까 돌아다니기 불안해요.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유흥업소 접객원을 매개로 한 확진자도 오늘 하루 4명이 추가됐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여러 유흥업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 우려 등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 올해는 등교 개학을 확대했죠. 그런데 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특히 학교 내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나오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3 수험생을 비롯해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달 30일엔 광주 북구의 고등학교, 지난 1일엔 광산구의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나흘 만에 광산구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엔 학교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3개 학교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이 2,000명이 넘고 900여 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수업은 원격으로 이루어진다지만 등교 수업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이 때문에 고3 학생들의 경우 2분기 이후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7월 이후부터나 학생들에 대한 접종이 논의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저희가 6월 말까지 접종 대상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이나 교육당국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지킨다 해도 집에서,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등교 개학 이후로 광주 지역 68개 고등학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지금까지 4곳.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합치면 10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 직후 옛 전남도청의 모습이 4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내부를 기록한 외신 기자의 사진 속에는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시민군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27일 유혈이 낭자한 옛 전남도청 경찰국 2층 복도에 시민군 복장을 한 2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문재학 군과 안종필 군입니다. 작가 한강이 광주 민주화 항쟁의 당시 상황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문 군과 그의 친구 안 군의 주검은 도청 밖에서 발견됐는데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장소가 처음 확인된 겁니다. 최후까지 항쟁한 대학생 김동수 씨가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숨진 모습도 처음 사진에 담겼습니다. 당시 관통상을 입고 거즈를 댄 김 씨의 사진이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가족들은
김 씨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청 내에 2층이다 3층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있던 이 사진은 사실은 처음 접해봅니다. 계엄군이 도청 진압 작전을 끝낸 뒤인 오전 7시 30분 외신 기자의 신분으로 처음 옛 전남도청 청사에 들어가 취재했던 노무원 소프가 담은 사진 200여 장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진에는 최후의 항쟁을 벌였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등 9명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대로 당시 벽에는 어디에가 시계가 걸려 있었고 어디에는 무슨 명패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무원 소프가 기증해 열린 사진전은 내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5.18 전야제가 올해는 축소 개최됩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17일 저녁 7시 반부터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과 금남도 일대에서 제41주년 5.18 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야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민주평화대행진 등 거리 행진 없이 공연과 전시 위주로 구성됐고 관객 수는 100명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여야의 지도부가 내일 동시에 광주를 방문합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시당에서 연 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함께 5.18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양당의 지도부가 같은 날 광주를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어젯밤 혼자 집에서 울던 2살 아이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부모는 집에 없었고 방 안엔 쓰레기가 가득했는데요. 경찰은 부모의 학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북구의 한 연립주택. 어린이날이었던 어젯밤 11시쯤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웃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 당시 아이는 보호자 없이 방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지구대로 데리고 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엄마 A씨는 2살 남자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보호를 위해 아이를 영하 115호소로 분리 조치한 경찰은 엄마 A씨와 20대 아빠 B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출동했을 당시 집안 싱크대와 화장실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곳곳에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는 등 청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방임에 의심되는 소문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아동을 영하 25호소로 일단 어제 저녁에 밤에 옮겨놨거든요. 이웃 주민들은 평소 A씨가 아이를 예뻐하는 등 학대를 의심할 정황은 없었지만 지난해에도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 등 청결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쓰레기판이라 그래가지고 50리터짜리 30리터짜리 전부 다 22개? 다행히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아이가 홀로 발견된 경위 등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늦은 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10대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통행이 막힌 도로 주변에 경찰 차량이 몰려있고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새벽 0시 10분쯤 전남 목포의 한 교차로에서 19살 A씨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커브길에서 인도로 진입한 차량은 20m 정도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대 동승자 2명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우리 경찰관 2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들은 사고 난 시점부터 바로 현장에 사망을 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2명을 태운 채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사고 차량은 A씨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번 정도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술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은 반드시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과속으로 차를 몰다 구분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두환 측이 다음 주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측 정주교 변호사는 오늘 형사소송법과 판례 등을 확인한 결과 항소심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본인만 재판에 가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구례 수해가 댐의 대량 방류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례 수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피해 주민의 92.4%는 섬진강과 주암댐의 대량 방류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고 답했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댐 대량 방류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의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5,000원으로 정부가 권고하는 6,000원보다 1,000원 적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아동들이 라면 등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환경 호르몬에도 노출되고 있다며 급식 단가 인상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양현종이 성공적인 첫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양현종은 오늘 미네소타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3과 3분의 1이닝 동안 홈런 1개 등 4안타를 내줬지만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4회에 교체된 양현종은 승패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삼진을 8개나 뽑아내며 선발 투수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주제로 한 보루 예술이 된 노무현 전시가 광주 5월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 11명이 참가해 5월 한 달 동안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주 5.18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기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